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보니까 최근에 스물스물 날개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 바로 항공주입니다. 과연 항공주가 사실 좀 약간 패턴상으로 보면은 항상 이 연초에 좋고 연말 갈수록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될지 궁금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항공주 하반기 이대로 순항할까? I believe I can fly 하면서 날아가게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항공주 투자를 좀 하십니까?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슈 뭐 이럴 때 단기적으로 항공주 투자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항공주를 좀 주력으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드물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인 일주일 그리고 한 2주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항공주가 괜찮았습니다. 한번 주가 차트 먼저 좀 볼까요? 대형 항공사, 중소형 항공사 할 것 없이 모두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대표적으로 5개 종목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진에어가 가장 주가가 찐했어요. 10% 넘게 올랐고요. 제주항공 이렇게 좀 LCC 관련한 종목들이 탄력이 더 좋았고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수익률도 견조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쉬어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달러 하락과 유가 하락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공사의 수익성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혜주다라고 항상 평가를 받아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비를 달러화로 지급을 합니다. 항공유도 그렇고요. 기름도 그렇고 항공기 임차 비용도 대부분 다 달러화로 결제를 하죠.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 하락에 또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금 최근에 또 다시 저점을 딛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고요. 최근에 금리 인하 시사가 되면서 달러화의 약세가 빚어지자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임차 비용을 좀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 하락 그리고 항공 유가 하락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항공 관련한 기업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항공사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2분기 부진했던 항공기 보여주시죠. 이유가 무엇인지 보자면 일단은 인건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해서 36% 감소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LCC 업계는 심지어 리오프닝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한 기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 하고 나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다가 수요 피크아웃이다. 그런 얘기와 함께 가격 경쟁이 재개될 것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수면 아래로 있었던 악재들이 항공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 부진을 제대로 뜯어보니까 이러한 수요 이야기, 침체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기적인 비용이 많았습니다. 그 비용이 바로 인건비 증가인데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항공 관련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퇴직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해서 사실 퇴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항공사 입장에서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봉을 올려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연된 수요가 이번 2분기에 인건비를 올려주는 그리고 새로 신규 채용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LCC 4개 기업의 영업손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00억 됐는데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무려 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60% 규모가 대부분 인건비에서 됐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항공업 쪽의 인건비의 추이를 보시면요.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고요. 코로나 시기에 인건비가 오히려 뚝 떨어졌다가 코로나 이제 엔데믹 이후에 확실하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는 이런 인건비라는 단발적인 이슈가 있어서 좀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부터 2분기에는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는 좀 비수기라고 해요. 아무리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간다라고 해도 확실한 성수기는 사실 3분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쉬어가는 비수기가 2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의 데이터를 보고 수요가 꺾였다, 수요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공 수요는 지금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2분기 국제선의 여객 운임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작년에 플러스 42%, 올해 37%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LCC의 공급이 전년비 무려 22%나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았음에도 탑승률은 4%포인트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비행기를 내보내도 그만큼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또 화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7개 분기 만에 드디어 전년 대비 증가가 시작됐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항공업종이 고질적인 상고하저의 주가 패턴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16년부터 24년까지 움직임인데 초반에 좋았으면 끝에 내려가고 뭐 이랬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됐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좋았고 안 좋았고 좋았고 안 좋았고 계속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올해도 연중 YTD로 차트를 보면요. 이게 조금 내리막을 걷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연초보다는 지금이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4분기까지 혹시라도 이제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기회가 4분기에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름 수요도 굉장히 대단했고요. 추석 연휴 이번에 길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10월 1일에 그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거기 이제 샌드위치 껴서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럴 때 실적 호조가 나타날 것이다를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인수합병 관련한 이슈도 있는데 지금은 물론 안 좋지만 아무래도 또 하반기에 가면은 지정학적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 것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련한 인수합병 관련한 확정 이슈도 연말에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주가를 눌렀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이 가운데 달러화 움직임, 유가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괜찮은 가운데 우리가 항공주 과연 투자해도 좋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상고하져야 하면서 항공주는 놔줘야 할지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